안녕하십니까? 축구와 역사 KMSTV입니다. 지난번에 다루었던 최초의 마자르 스타 요제프 브라운이 은퇴한 이후 헝가리에는 또 다른 슈퍼스타가 등장합니다. 그는 매직 마자르 세대가 등장하기 전에 헝가리의 축구 영웅이라고 칭해줄 정도로 높은 명성을 지녔던 선수였는데요. 이번 풋볼 아카이브 시리즈에서 소개할 선수는 바로 매직 마자르의 탄생 기반을 다진 천재 샤롯이 제르지입니다. 이번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샤롯이 제르지는 부다페스트에 거주하는 재봉사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동생 샤롯이 벨라와 함께 축구에서 재능을 보였는데 사실 그는 축구 이외에도 수구라고 불리는 스포츠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축구는 진지한 장래희망이라기보다는 취미에 가까웠습니다. 오히려 그는 전국 고등학교 선수권 대회에서 수구팀의 일원으로 우승을 차지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축구보다는 수구를 더 선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페렌츠 바로시에 스카우트된 이후에도 수구를 병행했던 샤롯이 제르지였지만 결국 그는 축구와 수구 사이에서 하나만을 택일해야 했습니다. 그는 수구가 아닌 축구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페렌츠 바로시가 샤롯이 제르지에게 믿음을 보인 것에 더하여 동생 샤롯이 벨라가 축구 선수의 길을 선택한 것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샤롯이 제르지는 본래 수비수로 시작하였으나 졸탄 블룸 감독의 지시에 따라 포워드로 포지션을 바꾼 뒤로 그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샤롯이 제르지는 1931년 19살의 나이에 국가대표에 데뷔하였는데 이는 그와 당대 최고의 선수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주세페 메아차와 마티아스 신델라보다도 더 어린 나이에 두각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샤롯이 제르지는 1931-32 시즌과 1933-34 시즌에 페렌츠 바로시의 리그 우승을 이끌었고 1935년을 기점으로 기량이 정점에 올랐습니다. 1935년 미트로파컵에서 그는 비록 준우승에 그쳤으나 마티아스 신델라를 제치고 미트로파컵 득점왕을 차지하였으며 1935-36 시즌에는 리그에서 36골을 기록하며 득점왕을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활약 가운데 가장 돋보였던 경기는 바로 1937년 미트로파컵 결승전이었죠. 1937년 미트로파컵 결승전에서 샤롯이 제르지는 라치오를 상대로 1차전과 2차전에서 모두 해트트릭을 기록하여 1, 2차전 도합 9대6의 스코어로 팀의 승리를 이끌면서 팀에게 미트로파컵 우승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페렌츠 바로시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으며 약 18년 동안 페렌츠 바로시의 원클럽맨으로 활약했습니다. 1934년 월드컵 당시 마티아스 신델라가 이끄는 오스트리아에게 밀려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샤롯이 제르지의 헝가리는 1938년 월드컵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시기에 샤롯이 제르지의 활약은 가히 놀라웠는데 샤롯이 제르지는 16강에서 네덜란드전 동인도를 상대로 멀티골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8강에서 스위스를 상대로 결승골을 기록하였고 4강에서도 스웨덴을 상대로 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샤롯이 제르지의 맹활약과 함께 헝가리는 월드컵 결승전에 올라서게 되었고 결승전 상대는 주세페 메아차가 이끌던 디펜딩 챔피언 이탈리아였죠. 샤롯이 제르지는 해당 경기에서 득점을 올리며 월드컵 전경기 출장 및 득점이라는 기록을 세웠으나 헝가리는 주세페 메아차의 보조를 받은 피올라의 맹활약에 의해 이탈리아에게 4대2로 패배하며 준우승에 그치고 맙니다. 1938년 월드컵 이후에도 샤롯이 제르지는 상당한 기간 동안 그 기량을 유지했습니다. 1940년에는 미트로파컵 득점왕을 차지하였으며 팀의 리그 우승을 이끌었죠. 하지만 1942-43 시즌을 기점으로 그의 기량은 정점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가 법학 박사학위를 딴 뒤에 박사라는 별명을 얻은 것과 별개로 그의 득점력은 점차 줄어들었고 설상가상으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1944-45 시즌에는 리그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샤롯이 제르지는 전쟁 직후 시즌에 마지막 불꽃이라 할 수 있는 활약을 보여주는데 리그가 분열되어 매우 복잡한 형식으로 경기를 치르게 되었던 1945-46 시즌에 샤롯이 제르지는 31경기 31골을 기록하는 괴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샤롯이 제르지는 1948년에 은퇴를 선언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조 헝가리는 공사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동생인 샤롯이 벨라가 1946년에 페렌츠 바로시를 떠나 볼로냐로 이적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 연고가 있었던 샤롯이 제르지는 가족들과 함께 이탈리아로 이주하였고
AS 바리의 감독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AS 바리에서 감독을 맡던 그는 1949년에 동생인 샤롯이 벨라와 AS 바리에서 제외하여 감독과 선수로서 다시 뭉쳤습니다. 그러나 감독으로서는 역량이 초보나 다름없었던 그의 지위에 AS 바리는 2부 리그로 강등당하였고 샤롯이 제르즈는 감독에서 경질당했습니다. AS 바리에서 경질된 이후 그는 루케세의 감독으로 선임되었지만 루케세에서도 경질당한 뒤에 유벤투스의 감독직에 오릅니다. 유벤투스에서 샤롯이 제르즈는 세리에 A 리그 우승을 달성하는 데 성공하며 감독 커리어 최초이자 마지막 우승을 달성하였고 차후 시즌 리그 우승에 실패한 뒤에 감독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유벤투스에서의 감독 커리어 이후 그는 제노와 AS 로마, 볼로냐 등의 팀을 맡았지만 특별히 성공적인 감독 커리어를 보내진 못했으며 스위스의 FC 루가노 감독직을 끝으로 감독에서 은퇴했습니다. 이후 제노바에서 여생을 보냈던 그는 헝가리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본 뒤에 1993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오래전 선수였기 때문에 그의 실력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기록과 매우 적고 화질이 낮은 영상 자료만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데 일단 샤롯이 제르지는 기술이 매우 좋아 볼을 쉽게 빼앗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수비수로 시작했던 경력 때문인지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수비력이 상당히 뛰어난 독특한 선수였다고 하네요. 물론 본 포지션이 공격수인 만큼 득점력 역시 탁월하였다고 하며 당대의 주세페 메아차와 마티아스 신델라하고 비견되었다고 합니다. 샤롯이 제르즈가 지닌 의의는 훗날 헝가리 축구에서 푸스카스로 대표되는 매직 마자르 세대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헝가리 축구가 역사상 최초로 월드컵 결승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아이콘이 샤롯이 제르즈였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죠. 종합하자면 샤롯이 제르즈는 1930년대 최고의 축구 선수 중 하나이자 뒷날 헝가리의 푸스카스를 위시한 매직 마자르 세대가 도래할 기반을 만들어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